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112페이지 아랫부분에 단감, 떨분감부터 할 차례예요. 앞전에 그 사과배 낙화 피해 조사 대상재해로 인한 그 대상재해 기억나시나요? 네.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네, 요 대상재해로 인한 낙화 피해 조사일 때 네, 총 낙하과 실수의 낙하 피해 불송 비율에서 맥스에이를 뺀 값 배에 7% 더해줬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습 잘 하셨죠? 나무 피해는 이렇고 맥세이가 어떤 건지 네, 다 복습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단감 떨분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배만 7%다.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맥세이 값 뭐였을 거고 다 똑같아요. 저것만 없어요. 1.07만 없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네, 어차피 나무 피해는 1.07 없었고요. 네, 1.07만 없이 똑같아요. 네, 단감, 떨분감은 잎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7%를 더해주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앞부분에 드렸던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혼자서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감, 떨분감은 1.07이 없다.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박입니다. 네, 우박의 낙과 피해인데요. 이거는 뭐 사과배, 단감, 떨분감, 뭐 사과배와 단감, 떨분감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우박의 낙과 피해는 1.07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우박은 1.07이 없어요. 네, 사과배, 단감, 떨분감 전부 다 1.07이 없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은 사과배만 1.07이 있고 단감, 떨분감은 없고. 네, 정리가 되셨죠? 착과 피해 조사는 우리 낙과 피해 조사는 낙과과 실수의 낙과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A. 그다음 표본 조사인 경우에는 이거 아시죠? 낙과과 실수가 표본 조사 한 10주를 조사했더니 500개가 나왔어요. 그럼 낙과 과실수 합계가 조사한 게 500개인데 표본 주수를 나눈 거예요. 왜 나눠요? 한 주당 몇 개 떨어졌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한 주당 50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네. 낙과수 합계를 표본주 나눈 거예요. 한 주당 50개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 50개를 뭘 하냐? 총 몇 주인데? 100주인데. 몇 개 떨어진 거예요? 5,000개. 네, 조사한 주수에 다시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죠. 표본조사인 경우에요. 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낙과 과실수에 이런 것들을 곱하잖아요. 그런데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 구성 비율 마이너스 맥스A이지만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다가 곱해요. 기억나시나요? 조사 방법. 착과 피해 조사는 항상 적과의 착과수와는 별개인 착과수사를 새로 하는데요. 착과수사가 적과의 착과수와 큰 차이가 없다면 네, 기존 적과의 착과수사 값을 네, 준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까지를 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맥세이는 금차 사고 전에 기조사된 착과 피해 구성률 중 최대값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선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세 가지로 네, 빼야죠. 원래는 여러분 네, 빼야죠.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착과 피해 구성률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이후 착과 손해율 뭐라고 쓸까요? 네, 뭐 마땅한 용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이걸로 세 가지잖아요. 네.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아니에요. 네, 기억나시죠? 그 제 표 해드린 거. 네,
그겁니다, 그거. 네, 착화피해 구성 비율 중 최대값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맥스에이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적과 종료일 이후로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의 낙엽피해. 왜 10월까지일까요? 네, 낙엽피해는 11월 넘어가지 않아요. 보험 기간 때 설명드렸지요. 네, 저 앞부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날 수도 있죠. 지금 단계에선. 네, 다시 여러분들이 또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낙엽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비율의 최대값을 차감을 하고 적과수를 곱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치 이 문장을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읽으면 낙엽률은 낙엽률에서 빼고 착과피해율은 착과피해율에서 빼고 같은 것끼리 뺏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퍼센트를 그냥 퍼센트에서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무가 죽었을 때는 1에서 빼고요. 100%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나무가 죽었을 때. 네. 이거를 말해요. 나무가 죽었을 때, 침수됐을 때. 네. 맥세이가 들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것만 읽으셔가지고 착과피해는 착과피해에서 낙엽률은 낙엽률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퍼센트는 퍼센트, 나무가 죽었을 때도 맥세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엽률도 그렇고 가을 동상에는요 착과피해 구성 비율과 똑같습니다. 근데 가을 동상에는 우리 우박은 단감, 떨분감, 사과배가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가을 동상에는 사과배와 단감, 떨분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착과피해 수가 똑같은데 사과당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 비율 마이너스 맥스에이는 똑같은데요. 사과배는 단감, 떨분감도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이 착과피해 구성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피해가 인정되었을 때. 가을 동상에는 그래요. 네, 가을 동상에는. 그래서 가을 동상에가 여러분 단감, 떨분감의 그 보장 종기 기억나시나요? 그 보험 기간으로 여러분 봤을 때 단감, 떨분감의 보장 종기 11월 사과배가 11월 생각해 보세요. 사과배가 11월 10일이었고 단감, 떨분감이 11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5일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감, 떨분감의 이 피해가 인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요. 가을 동상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27일이다. 사고일자가. 네, 사고일자가 10월 27일이다. 그러면 10월 27일 초일 산입. 초일 산입으로 계산하면 이게 뭐냐면 사고 날짜를 포함하는 걸 초일 산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일 불산입은 얘를 빼고 하는 거예요. 초일 산입으로 계산을 하면 27, 28, 29, 30, 31일이고요. 11월 15일이니까 20일이란 말이에요. 사고일로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잔여일수가 20일이에요. 그쵸? 20일이고 착과피해 구성 비율을 만약에 정상이 10개, 50% 10개, 10개, 80%가 50개. 저거 프로를 갖다 따랐어요, 제가. 네. 100%형이 30개라고 보면요. 원래 착과피해 구성 비율은 정상 버리고 50%가 10개니까 5개고 80%가 40개고 100% 30개니까 30개니까 75% 이랬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죠? 기억하시죠? 100분의 총 합계분의 네, 요거 서로 곱한 것끼리 네, 곱한 것끼리 더한 값 75%였잖아요. 근데 이 피해가 인정된
가을 동상회의 착과피해는 이 정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요. 그동안의 착과피해 구성비율, 낙과피해 구성비율은 정상을 우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모수인 전체인 것만 쓰고 계산할 때는 요거 3개만 쓰고 얘를 안 썼단 말이죠. 그래서 100개가 75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75가 됐는데 얘를 안 버려요. 가을 동상에, 단감떨분감의 가을 동상에는 어떻게 안 버리느냐? 아까 잔여일수, 사고일로부터 보장 종기일까지의 잔여일수가 나오잖아요. 정상 과실수가 몇 개죠? 10개에 0.0031. 이 0.0031은 고정값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개에 0.0031 곱하기 15개니까 몇 개냐면 0.465개란 말이에요. 얘를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75.465, 그러니까 75%가 아닌 75.47%, 반올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만큼이 붙어요. 요거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사고일자가 앞당겨질수록 조금씩 커지겠죠. 혹은 정상 개수가 많아질수록 유의미해져요. 지금 제가 정상 개수 10개로 나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정상을 버리지 않는다. 가을 동상에는 정상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는 낙과피해와 착과피해를 동시에 하여, 동시에. 그 다음에 단감떨분감이 굳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낙과피해는 똑같아요. 착과피해도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 똑같습니다. 근데 낙과와 착과를 거의 동시에 하다 보니 낙과피해와 착과피해를 더한 값이 일소피해 과실수인데, 일소피해는 특이한 게 있어요.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낙과든 착과든 똑같은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일소피해 과실수가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 후 착과 수의 6%를 초과해야지만 인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과 후 착과 수가, 자, 여러분 갑자기 제가 적과 후 착과 수를 10,000개라고 하면 헷갈리실 거죠. 네, 이게 평년이고 적과 후 착과 수를 7,000개라고 할게요. 이래야 안 헷갈리시죠? 근데 일소피해가 발생해서 낙과 과실수 말고요. 이 낙과 과실수 말고 이거를 계산한 값. 그래서 뭐 낙과 과실수가 뭐 500개였는데 요 맥세이랑 이걸 계산했더니 420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얘는 원래 100개였는데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80개가 나왔다. 그래서 합쳤더니 500개다. 그래서 일소가 500개다. 피해 과실수는 500개고 100개, 600개지만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10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소 피해 과실수예요. 실제로 인정 피해 과실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500개다. 그러면 얘의 6% 420개보다 넘잖아요. 그럼 이 500개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320개였다. 얘는 80개다. 그럼 400개잖아요. 근데 얘가 6%는 420개죠. 이 420개를
이 400개가 인정을, 그러니까 400개가 일소피해다. 6%는 420개면 이 400개는 아예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8월 11일에인데 8월 15일 날 일소피가 또 생겼어요. 그럼 이 400개에서 우리가 400개 했으니까 80개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혹은 20개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한 건당이에요. 무조건 한 건당 저가 후 착과 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네, 이게 특이점이에요. 조사 방법 다 똑같아요. 근데 일소피 과실수가 6%를 초과해야 돼요. 딱 6% 420개도 안 돼요.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이에요. 네, 요런 그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죠? 거의 비슷한데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과배, 여기서 사과배에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는 1.07 들어갔죠. 네. 단감, 떨분감은 1.07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일 때 단감, 떨분감은 착과 피해 구성 비율에서 이 피해가 인정 시에, 이 피해가 인정되었을 때, 예, 그때 정상 과실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소 피해는 낙과와 착과를 동시에 하는데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지만 인정된다. 이런 이런 특이점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요. 설명 다 드렸던 조사 방법들과, 그죠? 예시 들어오는 것도 비슷비슷한데 이런 특이점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낼 때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맥세이 놓치기도 쉽고요. 1.07 놓치기도 쉽고요. 단감 떨분감에 막 1.07 넣거나, 혹은 우박인데 막 1.07 넣거나, 뭐 집중호우인데 빼거나, 뭐 가을 동상에 이 피해가 인정됐는데 이거 넣거나, 이 피해가 인정 안 됐는데 막 이거 넣거나, 그죠? 막 사과에 가을 동상 이거 넣고 막, 그죠? 일소인데 6%막 넘었는데 안 넘었는데 막 인정해버리고, 이런 그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기가, 그리고 함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한 단원이고, 그래서 매년 나오기도 해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함정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과수사종은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정 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보험금 계산은 뒤에 하더라도 제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정을 어떻게 하는지, 맥세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번 그 교재 139페이지 보시면 문제 11번 있습니다. 네, 교재 139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문제 11번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회 기출, 네, 10회 전전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뭐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네, 보여만 드릴게요. 일단 네, 보통약관이네요. 그죠? 보통약관. 네, 보통약관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보통약관이다. 네, 그리고 보통약관에 자연재해가 있다, 인정됐죠? 네,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놔요. 세 가지를 해놓고 사과다 그러면 여기 1.07을 써놔요. 문제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잊어버리거든요. 단감 떫은 감이면 1.07 단감 떫은 감이다. 저는 이렇게 해놔요. 아예 안 헷갈리게. 저는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해놔요. 저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제 루틴 같은 거예요. 해놔요. 1.07. 그 다음에 보통약관이잖아요. 보통약관이고 자연재가 인정되면 이 가운데에 뭘 쓰냐면 이 가운데는 맥스 A 자리예요. 네. 보통약관이고 자연재가 인정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로 인한 착과율 생각하셔야죠. 적과 착과수가 지금 한 주당 착과수가 65개인데 320개. 그 다음에 후지는 70개인데 330주. 그럼 적과 착과수가 몇 개예요? 이거 곱한 거하고 이거 곱한 거하고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43,900개네요. 네. 몇 개에서요? 75,000개에서. 줄은 거잖아요. 네. 75,000개 대비, 거꾸로 썼네요. 네. 75,000개에 비교해서 43,900개가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저가 저가수 조사 결과요. 이래서 여기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나중에 구하더라도, 네. 31,100개는 줄어든 거는, 여기서는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때 우리가 계산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43,900개를 75,000개로 나누면 몇 프로냐면 58%예요. 60% 미만이죠. 60% 미만이면 몇 개가 지금 감소과실수로 인정이 된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의 네, 5%요. 적과 후 착과수의 5%인 2195개가 인정이 되면서 이 5%는 맥스A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놔요. 저는 보통약관이고 자연재해네, 인정됐네, 그러면 5% 써놔요. 사고하니까 1.07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험금 구할 때 쓰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써옵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자, 일단 2195 그죠? 다시 써놓을까요? 1.07이고 이거 5%예요. 그 다음에 219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소가 생겼어요. 네, 일소가 생겼습니다. 9월 10일날 일어나서 9월 11일날 조사를 했어요. 낙과수가 1000개예요. 전수조사를 했고요. 착과 피해는 없네요. 네. 착과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0개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750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750개인데 1000개에서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지금 75%니까 750개인데 이 750개 일소잖아요. 750개는 착과는 없고요. 750개 더하기 낙과 더하기 착과인데 착과가 없으니까 750개죠. 이 750개는 적과 후 착과수 이거의 6%를 넘는지 항상 봐야 돼요. 대충 계산해도 2,5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면 얘는 그냥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빵입니다. 빵. 일수는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75% 얘는요, 이 맥스A 자리에 등극하지 않아요. 왜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일소 피해 구성 맥스A에 등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불었어요. 2000개래요. 전수조사네요. 2000개인데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을 보니 2000개를 전수조사로 했네요. 얘는 500개가 인정이 되는 거고 600개가 인정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몇 개만 인정돼요? 네, 2000개 중에서 1100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55%. 이 55%도 여기에 되지 않아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니까요. 네. 근데 이 1100개가 보세요. 2000개에서 낙과 피해 구성 비율 55%. 그쵸? 이 55%는 여기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맥스 A가 있죠. 1100개가 우린 인정이 돼야 되나? 이 1100개에는 이 앞전에 여기 게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떨어진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써놨잖아요. 태풍으로 인한 낙과는 이만큼을 더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100개가 아닌 107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70개가 됩니다. 그죠? 2195개 앞에 있었고 1070개가 있고요. 이해되셨죠? 네, 맥스A 뺐고 1.07 곱했어요. 이 태풍으로 인한 감소가 실수예요. 우박으로 인한, 갑자기 우박이 왜 나오냐? 앞전에 우박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기 우박이 있었잖아요. 이게 수학 직전에 착각 피해서 해야죠. 6월 8일에 입은 우박 피해를 수학 직전에 또 하는 거예요. 보시면 정상은 170개고 40개, 50개. 지금 90개가 인정입니다. 몇 개 중에 90개예요? 300개 중에 90개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30%잖아요.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지금 30%입니다. 30%고 앞에 맥스A는 여전히 5%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때 원래 착과 피해 조사라면 이때 조사, 착과수 조사를 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가 나와 있으면 이제 여기에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사고 당시 착과수는 없어요. 그냥 감안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중 이야기인데 적과 후 착과수가 43,900개에서 조사 당시 착과수잖아요. 사고 당시 착과수 몇 개가 인정됐는지는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 떨어진 게 지금 1000개와 2000개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3000개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지금 달려 있는 건 이게 달려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43,900개에서 3000개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4900개 사고 당시 착과수 2000개와 1000개는 떨어졌습니다. 인정은 1070개가 됐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실제로 사고 당시의 착과수는 이만큼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25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G30%는 지금 뭐예요?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죠. 얘는 맥스A로 등급합니다. 아이고, 30% 등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사고가 또 있었다면 그땐 더 이상 5%를 빼는 게 아닌 이제 뭐 여기서 30%를 빼겠죠. 이젠 네, 맥스A 왕자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뒤에 재해가 없어가지고 끝나지만 만약 이 뒤에 재해가 또 있다면 이 30%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 적과 이후에 몇 개의 피해를 입었냐면 하나, 둘, 셋. 이거는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감소 실수. 그다음에 일소 피해는 없고요. 6% 미만이라서 이거 그리고 네, 이거 3개를 더하면 되겠죠. 13,490개의 피해를 입었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 계산 방법이 이렇습니다. 피해 구성 비율은 나오나 낙과 피해 구성 비율,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일소 피해가 아니고요. 이 착과 피해 구성 비율만 일소 피해로 들어가고 앞전에 나왔던 5% 여기서 나온 60% 미만이잖아요. 이 5%가 맥스A로 들어가고요. 네, 그겁니다. 다음에 1.07은 네, 태풍일 때는 들어가고 일소일 땐 안 들어가고 단감 떫은 감이어도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다. 네, 대충 아직은 이거 뭐 지금 이제 알겠다고 막 톡톡톡 푸시면 지금 10회 기출문제잖아요. 톡톡 푸시면 내일 시험 보러 가셔야죠. 네, 지금 어려우신 게 당연해요. 지금은 개념 잡는 단계지 이 문제를 막 척척 푸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설명 들었다고. 이 조사 방법, 이 감수가 실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조사 방법이 이래서 이 감수가 실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구경하시는 단계지. 이제 알겠다고 해서 문제를 막 척척척 혼자 막 푸시고 내일 시험 보러 가셔야죠. 네, 그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이어지기만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재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해만 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수과실수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럼 보험금, 이 감수과실수를 다 놓고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금 구하는 건 쉬워요. 감수과실수가 어렵지. 보험금은 이제 곱하면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이게 다 하예요. 네, 전 과수사종에 이만큼을 하셨으면 50% 너무 과하고 이 과목에 한 35%는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험금 구하는 선정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